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주님과 유용남님께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이제 더위가 좀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막바지 더위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뉴라이트와 광복절 논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뉴라이트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친일 매국 세력이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 100년 된 친일 세력이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하고 뉴라이트의 변천사.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과연 언제 건국되었느냐를 봤을 때 3.1 운동, 즉 3.1 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 국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건국이 됐고, 정부 구성만이 임시정부만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은 정식으로 정부가 구성된 것은 1948년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라는 뉴라이트의 또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뉴라이트의 황당한 주장이 당연히 일본이 우리들을 점령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부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국적이 일본이지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슨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느냐 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제가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놓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 후반부에 넣어서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후반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요 주제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이번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태블릿 PC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또 변희재와 최소원을 증인 신청을 막은 가장 큰 장본인으로 민주당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1965년생입니다. 사선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하고 정치 경력에 비해서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년대 초반생이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65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운동권에서는 386 운동권에서는 이제 성볼 있고 육두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자기들끼리 80년대 당시에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한 사람들은 성골로 취급을 해서 쉽게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육두품이어서 어디에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그런 이런 장벽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을 어떤 하나의 훈장 삼아서 하는 것에 있어서도 계급이 갈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총학생회장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이제 가담을 해서 또 목고를 치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5.18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소극적이었고 미국이 그걸 방조하고 방임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미국이 좀 5.18 진상규명에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일어났던 이제 80년대의 사건입니다.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노사모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는 이제
전과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직장을 다니지는 못하고 이제 학원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입시 학원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002년 노사모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그 처음으로 이제 열린우리당, 노무현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서울 마포에서 후보로 나와서,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탄핵 열풍 때문에 그 열린우리당이 또 엄청난 또 선풍을 일으키고 또 많은 표를 득표를 하고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그때 국회의원 이 사람도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그 탄핵 돌풍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쭉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쉬었다가 17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국회의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대에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0대에는 뭐 김종인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또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해서 그 정청래에 대한 공천을 반대를 해서 결국 이제 김종인의 벽을 뚫지를 못하고 손혜원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이제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대, 그다음에 22대까지 연달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이제 법사위원장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양력으로 한번 찾아보고 이제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사실은 뭐 정청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리고 무슨 우리가 아주 뭐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도 이제 했었고 젊은 나이에 이제 했었고 하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 낙곰수 시절에 김어준이 낙곰수를 만들어가지고 4명이 4인방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할 때 이제 그 언저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게스트식으로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김어준의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살 인기를 좀 끌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김어준 옆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활동을 거의 뭐 공조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겉으로 이제 쇼를 하면서 엄청나게 뭐 이제 그 쇼를 한 겁니다. 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 있어라, 뭐 5분간 퇴장을 한다, 뭐 그런 다음에 뭐 발언권을 제한하겠다, 뭐 질서 유지권을 동원하겠다 하면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제 쇼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쇼를 한 거는 좋습니다. 뭐 아무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증인으로 온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뭐 벌 준다는 식으로 뭐 나가서 퇴장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쇼를 하고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 쇼에 불과했다는 거죠. 뭔가 내실 있게 윤석열 정권을 칠 수 있는 무기를 제대로 들고 치밀하게 정말로 공격을 하는 건지, 공격을 하는 척만 하는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정청래는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척만 한 것이다.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변희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원에 대한 증인 채택과 그 다음에 변희재에 대한 증인 채택, 그리고 그 태블릿 푸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 극렬하게 이제 방어를 하고 막았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라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정청래 이 사람은 이제 아직도 이제 김어준 이런 뉴스공장 이런 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김어준은 문재인 정권의 시절에 뭐 화려하게 이제 방송을 하고 결국은 그 친문재인 세력으로서 막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지금은 또 이명박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은 문재인 정권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수사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죠. 김어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어준과 괴를 같이 하고 공조를 하는 정청래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막아야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뭐 아무리 뭐 태블릿 PC 조작이 있고 모해 위증이 있고 박근혜 수사에 문제가 있었어도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위치였고 뭐 책임을 질 사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굳이 덮고 이렇게 그 엄혹한 그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이렇게까지 심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굳이 덮어두고 아주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덮어두고 두겠다라고 이제 굳이 결심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변희재 대표의 방송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당 대표에서는 사퇴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서의 공식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지만 없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태블릿 PC 문제를 거론하고 최소원과 변희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그리고 이제 김승원 의원도 그런 유사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변희재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을 두고 볼 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변희재의 정보가 이제 정확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청래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이제 다시 재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 변희재 대표의 분석이 맞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정청래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아무튼 오늘은 정청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김어준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보도를 하려고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는 변희재와 최소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또 태블릿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당 대표를 재선을 위해서 사직하는 바람에 공식적인 당 대표의 권한으로서 어떤 지시를 내리지는 못했다. 이런 주장이 이런 내용의 보도를 미디어와치 변희재 대표가 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에 대한 친일 매국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국민이었다, 일본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연히 그때 우리 정부가 없었고, 일본이 지배를 하고, 일본이 통치권 행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느냐. 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팩트를 벗어난 얘기를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일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라이트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제가 친일 내국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3.1 혁명에 의해서 1919년도 3월 1일에 건국이 국민 주권 국가로서 탄생을 해서 건국이 됐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졌으나 그건 임시정부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부를 수립한 것은 48년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입장이고, 이 입장이라는 것은
이전 영상, 제가 올린 이전 영상을 혹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마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었다, 일본 국적이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 친일 매국 세력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은 그 조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헌법은 130개 부칩은 이제 제외하고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은 1000개가 넘는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상위 법인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은 조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보면 이거는 또 평화주의를 상징한다, 평화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자체가 불문 헌법인 나라도 많이 있고 영토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헌법에 한반도 부속도서로 한다고 영토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픽스가 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헌법이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평화주의를 헌법의 이 원칙으로 삼고 외국에 대한 불침략주의 이런 것을 헌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영토 조항은 또 어떤 해석이 되는 거냐면 북한도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을 헌법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친일 매국 세력 뉴라이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정부도 없고 우리나라 통치권 행사하지도 못했고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일본 국민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뉴라이트의 얘기를 그대로 이 헌법에 대입해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가 있고 북한이 자기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한 헌법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우리 국민이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었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통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뉴라이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헌법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라고 한다 해가지고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역에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북한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보지 않죠. 북한 사람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망명입니까? 귀순이라고 하죠. 그러면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휴전선만 넘어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귀화 절차를 거칩니까? 전혀 안 거치죠. 그러니까 법상으로 북한 국민은 북한 영역은 대한민국 땅이고 북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북한 지역이나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통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아무리 통치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이고 그 다음에 3.1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 국가가 건국이 돼서 비록 통치권을 행사할 정부는 실제 정부는 구성하지 못했고 임시정부만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때 한국에서 조선 한반도에서 거주했던 주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논리에 의하면 그때 그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왜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하냐 이거죠. 뉴라이트 친일 내국 세력들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 하에서는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일제시대에는 또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엉터리 없는 친일 매국 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 이 일당들은 또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 윤석열 정신없는 사람은 뭐 흡수 통일을 하고 북한에 혁명을 일으켜서 통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치권도 미치지 못하는데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국민은 일본 사람이다. 이 모순되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뉴라이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뉴라이트와 윤석열 일당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일제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3.1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고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사할 정부 수립만 48년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 때부터 존재했고, 당시에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이 주장이 오히려 우리 현행 헌법에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면서 통치권도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의 주민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헌법의 태도와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주장은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서도 전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변희재와 최서원의 증거 채택과 태블릿 PC에 대한 공론화를 찬성했다. 실질적으로는 그랬다는 뉴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뉴라이트의 황당한 주장이 현행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해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연필투브의 평가를 들어보았고, 또 친일 매국 세력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연필투브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